안녕하세요, 펭귄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생을 위한 영어 원서 강독, 미국의 초등학교 6학년 세계사 교과서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조명이 빛이 지금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오늘 10번째 강의 동영상이고, 또 그 전에 제가 올린 뭐 강의 동영상까지 합치면 지금 뭐 적지 않은 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은 많지만 좀 참아주시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이런 말을 처음 해보는데 주변에 뭐 아시는 분 소개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멕시코의 역사의 마지막 파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 또 민주정부가 세워졌다가 베니토 와레즈라는 아주 훌륭한 정치가가 세운 민주정부가 와레즈 사후에 이제 다시 또 디아즈라고 하는 또 독재자가 나타나서 30년 이상을 독재 정치를 하다가 마침내 이제 독재 정치의 이 민중들이 염증을 느껴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혁명이 터졌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봤죠. 그래가지고 이 혁명 운동에 가장 유명했던 지도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이 판초 빌라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밀리아노 자파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사진도 그때 한번 보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있죠, 그죠? 이 두 사람의 지도자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이 멕시코 혁명 과정의 마지막 파트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또 바로 그 다음에는 이제 멕시코 이하 지역, 남미 지역, 중앙아메리카 지역은 또 어떻게 해서 또 독립을 하게 됐는가 하는 과정을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보니까 as a young man, Villa had been a bandit, supporting himself by robbing trains and banks. 했죠. 우선 이 두 사람 중에 판초 빌라라는 사람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젊은이였을 때 이 빌라는 had been a bandit, bandit하기 강도입니다. 강도. 주로 이제 노상 강도를 뜻하는데 강도였어요. 이 사람은 강도질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supporting himself, 이 표현 또 나오죠. 먹고 살았다. 뭐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바로 기차를 털고 은행도 털고 우리 뭐 대열차 강도니 뭐 이런 영화도 예전에 있었죠. 하여튼 뭐 이런 거 털면서 먹고 살았던 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during the revolution, 이렇게 이제 혁명이 터지니까 이 혁명 기간 동안에 he proved himself a skillful guerrilla leader. 이제 이 물고기가 이제 물을 만난 것 같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주 노련한 게릴라 지도자임을 입증했다. 그야말로 아주 노련한 게릴라 지도자가 된 거예요. He was cruel and ruthless, but also very brave, and his followers loved him. 근데 이 사람은 말이죠, 아주 타고난 천성은 잔인하고 ruthless, 아주 무자비한 거죠. 이랬지만 또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겁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추종자들은 그를 사랑했다. 아주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인 이 자파타라는 사람은 was a more idealistic leader than Villa. 자파타는 이 빌라보다는 좀 더 이상주의적인 그런 지도자였다. 뭔가 상당히 좀 이상주의적인 그런 지도자였다고 나옵니다. Like Juarez.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와레즈처럼 he came from a poor family of Indian descent and he cared for the landless poor. His battle cry was land and liberty.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뭔가 좀 이렇게 이상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뭐 앞에 나왔던 판초 빌라는 그냥 좀 무지막지한 사람인데, 무조건 싸움이나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에 비해서 이 자파타는 상당히 뭔가 이념을 갖춘 그런 좀 이상을 갖춘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알고 보니까
그 인디안 후손, 그 가난한 인디안 후손의 그 가난한 가족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또 걱정을 하고 보살펴도 주고 care for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건 battle cry,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전투 구호. 뭐 이 구호가 뭐야? 토지와 자유를 하는 그런 구호를 내걸고 이 혁명 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by 1911, 1911년경에 the Diaz dictatorship was overthrown, but the fighting went on. 이제 마침내 이 디아즈의 장기 집권인 이 독재 정권이 이제 전복되고, 그렇지만 그 싸움은 계속 이어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정권은 또 이제 무너졌지만 이제 권력을 누가 또 차지할 것인가 하는 걸 두고 계속 또 싸움이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The revolution became a civil war between different groups of revolutionaries. 바로 그래서 이 혁명은 이제 내전이 된 거예요. 이제 그 혁명 세력 간의 내전이 돼가지고 바로 여러 다른 혁명 세력의 집단 사이에 내전으로 변했습니다. This conflict lasted for 10 years and cost almost 1 million lives. 자, 이럴 때는 live가 아니고 live라고 해야 됩니다. 명사가 되면 이 갈등, 자, 우리 지난번에 class conflict라는 말 맞죠? 이 갈등 또는 충돌입니다. 이 충돌은 10년 동안 지속이 됐고, 야, 디아즈 정권이 몰락한 뒤에도 이 내전이 1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래가지고 거의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니, 이 내전으로. 어마어마하죠? 이 내전 기간 동안에 그 100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그런 참 참극이 또 벌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랐죠. But it end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ew form of government in Mexico.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결국은 establishment, 어떤 설립, 세우는 거죠. 멕시코에서 새로운 정부 형태의 설립과 함께 끝이 났다. 이제 이렇게 해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The revolutionaries drew up a new constitution, one that guaranteed democracy and promised a better life for the country's poor.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끌어냈어요. 이 혁명 세력들은 drew up을 이끌어냈어요. 도출했다. 새로운 헌법을 이끌어냈어요. 어떤 거냐면, that이야, 뭘 보장하는 것이었죠. 뭘 보장하는 겁니까?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것. 바로 그런 새 헌법을 이끌어냈다. 뭔가 이런 혁명 세력들 간에 어떤 그런 것에 합의를 보고 그 뜻을 보장하는 이런 새로운 헌법을 이끌어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문단을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This constitution forms the basis of Mexico's present-day government. 이 헌법이 형성하고 있다. 이랬어요. 바로 기초를. 바로 뭡니까? 멕시코의 오늘날 정부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진 헌법이 오늘날까지도 멕시코의 현재 정부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살펴본 멕시코의 역사입니다. 한 지금 5페이지 정도에 걸쳐가지고 멕시코 역사를 쭉 지금까지 다 봤습니다. 뭐 거의 독립과정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대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역사를 간결하게 살펴봤지만, 어쨌거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멕시코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적어도 조금은 알게 된 거죠. 예, 바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멕시코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서 독립을 이루게 됐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거는 조금 내려가서, 예, 자, 바로 여기 보니까 The Revolutions in South and Central America. 자, 남미와 중미에서의 혁명들 이렇게 나오죠. 예, 글자를 제가 좀 많이 키웠는데, 예. 자, 과연 이제 또 이런 나라들,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독립을 하게 되는가 궁금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as we have seen, 자,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Mexico's war for independence from Spain began in the year 1810. 자, 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멕시코의 전쟁은
시작했죠. 언제 시작했죠? 바로 1810년에 그 히달고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했죠. At almost the same time, 거의 똑같은 시기에, 바로 그 시기에 The Spanish colonies in South America, 바로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스페인의 식민지들은 began their own struggles for independence. 바로 이때 남미에 있는 스페인 식민지들도 그들 자신의 독립을 위한 투쟁, 즉 독립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멕시코에서 독립투쟁이 시작됐던 그 시기에 남아메리카에서도 동시에 거의 독립투쟁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제 유럽 열강들 영국이나 프랑스에 치여가지고 이제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던 그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을 잘 탄 거죠. 타가지고 이제 이 남아메리카, 멕시코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이 스페인의 외세를 몰아내고 독립을 하자는 열기가 막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In the northern part of South America, 그러니까 남미의 그 북쪽 지역에서는 the revolution against Spain was led by Simon Bolivar 이렇게죠. 자, 바로 이 혁명, 스페인에 대항한 혁명이 지도되었다, 이끌어졌다 이랬어요. 바로 우리는 보통 시몬 볼리바르라 그러죠. 시몬 볼리바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지도되었다. 그야말로 유명한 그 바로 좀 밑에 보면 이제 사진도 나오는데, 자, 볼리바르 who came from a wealthy Venezuelan family, 저기까지가 좋으니까 부유한 베네수엘라 가족의 출신, 부유한 베네수엘라 가문 출신의 이 볼리바르는 was a brilliant general and an inspiring leader. 아주 그 탁월한 장군이었고, 그리고 또 아주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지도자였다. 이런 뭐 타고나야 되죠. At one time in the middle of the war.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떤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지 그 하나의 에피소드를 지금 보여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 와중에 어느 때 in the middle of 하는 걸 우리 이 강의 제일 첫 시간에 봤죠. 전쟁이 이제 한참 이루어지는 그 와중에 어느 때 as Bolivar was eating dinner with some of his followers, 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일부와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밥을 먹고 있었을 때 he suddenly leaped up on the table. 갑자기 이 볼리바르가 식탁 위에 테이블 위로 훌쩍 뛰어오르더니 and began stalking back and forth. 갑자기 그냥 앞뒤로 막 거기에 스토킹 하는 스토크가 이제 우리 뭐 스토커 잘 알죠? 뭐 스토커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 있죠. 근데 여기서는 물론 그 스토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자기 추종자들이 있고 자기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긴 식탁을 쭉 이렇게 테이블을 쭉 붙여가지고 이래 놨겠죠. 그래가지고 뭐 밥을 이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밥 먹다가 테이블 위로 훌쩍 뛰어오르더니 그 테이블 위를 막 이렇게 막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막 이렇게 막 성큼성큼 스토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은 밥 먹다가 그죠? 얼마나 황당했겠어. 뭐 밥 먹는데 밥 그죠? 개도 안 건드리는 그러면서 그지? 안 그랬겠어요? 황당했겠죠.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cried 막 외쳤어요. As I cross this table from one end to the other. 자, 내가 이 테이블을 건너갈 때 이랬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한쪽 끝에서 그 다른 쪽 끝으로 the other end 그 말입니다. 한쪽 이 테이블 끝에서 저쪽 끝까지 내가 이 테이블을 막 건너갈 때 그럴 때 I shall march from the Atlantic to the Pacific, from Panama to Cape Horn, until the last Spaniard is expelled. 이렇게 나오죠. 나는 행진하겠노라, 진군하겠노라. 어디서? 바로 우리 지난번에 지도 보면서 봤던 용어들이죠. 바로 어디서?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또 파나마에서 케이프 혼 곳까지, 케이프 혼까지. 뭐 할 때? 마지막 이 스페인 사람이 추방될 때까지. 단 하나의 마지막 남은 스페인 놈들이 추방될 때까지, 쫓겨날 때까지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남미의 그 지도를 보면 남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또 파나마가 얘기죠. 이 파나마에서 케이프 혼이 바로 제일 밑에 있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지도가 보이나? 그 전체 대륙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모든 것에 내가 군대를 이끌고 행진을 하겠노라. 이 테이블을 통해서 아주 그 상징적으로 그 자신의 의지를 갖다가 밝히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속으로 짜증내던 그 부하들도 얼마나 또 감격을 하고, 그죠? 역시 우리 지도자는 참 대단하다. 우리 지도자만 믿고 따라가면, 야, 우리 남미가 다 해방되고, 나도 한 자리 해먹겠구나. 이런 거죠. 기대감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또 사기가 충천해지고, 이따 이 밥이 문제냐, 지금, 뭐 이러면서 또 더 혁명에 대한 열기가 더 타오르고 이러겠죠. 예, 그런 얘기. 저 한번 더 올라가 볼게요. 글자가 크니까 뭐 빨리빨리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바로 이 사람이 사이먼 볼리바르 하는 사람입니다. 예, 뭐 아주 옷도 그죠? 유럽의 그 무슨 귀족이 입고 있는 듯한 그런 아주 뭐 부유한 가문 출신이고 그런 사람이죠. 자, 그래가지고 again and again 거듭해서 Bolivar's troops won victories over the larger, better armed forces of Spain.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볼리바르의 군대는 승리를 거뒀다. over 이하에 대해서 더 크고 더 무장을 잘 갖춘 이 스페인 군에 대해서 승리를 계속 거뒀다. victories 했으니까 여러 차례 그냥 승리를 거뒀다. 여기 나오는 armed이라는 표현은 예전에 우리가 다 봤던 거죠. Thanks to his leadership, a vast region in northern South America won its independence. 이 사람의 볼리바르의 지도력 덕분에 이 광대한 이 북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광대한 지역이 그 독립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남아메리카의 그 북쪽 지역은 볼리바르 덕분에 독립을 얻게 되었다 했어요. Today, this region includes the countries of Venezuela, Colombia, Ecuador, and Peru, as well as the country named for Bolivar, Bolivia. 이렇게 나오죠. 오늘날 이 볼리바르가 해방시킨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을 포함하고 있느냐니까 이런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뭐뿐만 아니라 바로 볼리바르의 이름을 딴 나라. 인 볼리비아 이렇게 되죠.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아예 그냥 이 볼리바르의 이름을 따가지고 나라 이름도 그냥 볼리비아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 다시 한번 보니까 볼리바르의 이름을 이름을 딴 나라인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또 북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의 이 나라들이 다 이 볼리바르에 의해서 독립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원래 뭐 특별하게 뭐 오늘날 같이 이렇게 나라가 다 나눠진 거는 원래 스페인이 그 식민 통치 시대에 그냥 행정구역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행정구역별로 그냥 독립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뒤에. 그래서 이런 여러 나라가 나오게 된 거죠. Throughout South America, Bolivar is still referred to as the liberator. 자, liberator 하는 나라 예전에 누구죠? IT를 독립시킨 사람 있죠? 투생 루베르티를 할 때 봤죠? 그러니까 남미 전역을 통해서 이 볼리바르는 지금도 해방자로 언급되고 있다. 해방자로 이야기되고 있다. refer to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refer to ASB 원래 능동형은 그건데 뭐 밑에 자막으로 설명 나가죠. 자, 그러면 북부 지역은 볼리바르가 해방을 시켰는데 남아메리카도 워낙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니까 뭐 한 사람의 힘으로 다 해방시킬 수는 없고 또 남아메리카의 또 남부 지역 이번에 나오죠. In the southern part of the continent, 대륙의 이제 남부 지역에서는 그 대륙에 the revolution was led by another great leader, Jose de San Martin, whose forces liberated the countries of Argentina and Chile. 바로 그 남미의 큰 나라죠. 아르헨티나하고 그 칠레 이쪽을 해방시킨 사람, 그 세력이 해방시킨 사람은 바로 호세 데 산 마르틴이라는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 혁명 운동이 이끌어졌다. 지도되었다.
이름이 조금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저도 좀 생소한데, 호세 드 산 마르틴, 뭐 그쪽 나라에서는 뭐 영웅이겠죠?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though he was the son of Spanish official, 근데 이 마르틴이라는 사람은 스페인 관리의 아들이었지만 이 사람도 스페인 관리의 아들이었는데 San Martin yearned to see his homeland free of Spanish rule 했습니다. 이 마르틴이라는 사람은 독일을 갈망했어요. 열망했어요. 자기의 조국이 homeland, 즉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그 땅이 자유롭게 되기를 누구로부터? 바로 스페인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을 보기를 갈망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스페인 사람이라도 이제 스페인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남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스페인 사람하고는 이제 뭔가 좀 감정이 서로 이질적이고, 그죠? 이 사람도 크리올이니까, 그죠? 우리 그 나눔 계급으로 따르면. 그러니까 이 크리올 계급이 이 스페니얼스에 대한 어떤 반감, 상당히 뿌리가 깊다 그랬죠. 멕시코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스페인에 대한 어떤 혐오감, 또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독립해야 되겠다는 뭐 이런 생각,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혁명 운동에 끼어들게 만든 그런 요인이 되겠죠. 자, like Bolivar, San Martin was an awe-inspiring general. 볼리바르처럼 이 샌마르틴도 아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오우 하는 말, 아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장군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참 뛰어난 지도자가 되려면 이 추종자들에게 뭔가 이 경외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경외심이라는 건 뭔가 존경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그죠? 그런 사람이었다. At one point, 이 사람의 또 사례도 하나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말이에요. At one time. 뭐 그런 말. 어느 때에 in order to attack the Spanish forces in Chile, 칠레에 있는 스페인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he had to lead his army on a great journey over the towering Andes mountains, a feat comparable to the famous crossing of the Alps by Hannibal, which you read about. 이렇게 나오죠. 바로 여러분들 왜 아까 저 남미 주도를 끓이다가 드셔버렸네. 남미가 여러분들이 있으면 이 칠레라는 나라에 길쭉하게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아마 아주 긴데 뭐 베트남처럼, 그쵸? 아주 긴, 이쪽은 좁고 이쪽 세로 쪽으로 아주 길게 늘어선 나라가 칠레고, 아르헨티나는 이쪽이 큰 나라죠. 뭐 이쪽은 다 브라질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칠레는 국경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느냐면은 지형적으로 여기가 이쪽을 쭉 따라서 이렇게 아주 높은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라고 그러죠.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아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산맥을 따라서 이쪽으로 쭉 늘어선 나라가 칠레죠. 칠레인데,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스페인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칠레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가야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로? On a great journey. 아주 엄청난 행군, 여행인데 그 여행에서 바로 over를 이하를 넘어가는 towering Andes mountain. 바로 그 치솟아 있는 안데스 산맥, mountains 하면 여러분 산맥을 뜻합니다. 그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그 행군의 군대를 이끌고 가야만 했다. 이거는 마치 fit 하면 이제 아주 위협이라는 뜻인데, 대단한 업적 뭐 이런 뜻입니다. fit. 바로 to 이하와 비교할 만한 위협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이 이야기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뭐 있죠? 바로 그 고대 로마에서 로마 제국이 드디어 이제 지중해까지 진출하면서 부딪힌 그 당시에 해상을 제패하고 있던 그 카르타고 하고 이제 전면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때 그 카르타고의 영웅이 한니발이었죠. 근데 이 한니발은 이 로마를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바로 지중해 쪽으로 가지 않고 이 스페인을 거쳐가지고 프랑스를 거쳐서 이탈리아의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뒤에서 이렇게 기습을 해서 들어가죠. 뭐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걸 바로 거기에 비교할 만한 위협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유명한 Crossing of the Alps by Hannibal, 바로 한니발의 그 알프스 횡단, 그 유명한 여기와 비교할 만한 위협이다. 바로 이쪽에서 그죠? 넘어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칠레로 공격해 들어갔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교과서에서 이 책에 3학년 교과서에서 한니발이
그 알프스를 횡단하는 것은 3학년 책에서 읽었다. 3학년에 이미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thanks to Bolivar and San Martin, 바로 이 볼리바르와 산 마르틴 덕분에 all of the Spanish colonies in South America became independent nations. 바로 이 남미의 모든 스페인 식민지들이 독립국가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독립을 했네요. But independence did not bring democracy. 그렇다고 조금 독립을 했지만 독립을 하니까 과연 이제 그럼 어떻게 돼서 그렇다고 그게 민주주의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제 뭔가 모든 그 국민이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Throughout the 1800s, 1800년대 내내 독립은 대개 1800년대 초에 다 이제 20년대, 30년대 이때 다 했는데 이 1800년대 내내 most South American countries were ruled by a series of caudillos or military dictators. 자, 이게 또 caudillo 하면 또 나오죠. 다 같은 스페인 말을 쓰니까 멕시코 할 때 우리가 봤던 caudillo 바로 뭐라 그랬어요? 군부 독재자들이죠. 군사 독재자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1800년대 내내 대부분의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일련의 그 군벌들, 군부 독재자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독립을 했는데 역시 또 뭐 이런 군부 독재자들이 뭔가 저 상층 계급인 크리올 계급하고 이렇게 결탁해서 계속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지속됐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often one caudillo would rule for only a short time before being overthrown by another, even more ruthless leader. 이것도 우리가 멕시코에서 읽었거든요. 그야말로 남미는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서로 다 비슷한가? 그러니까 한 군부 독재자가 통치를 하곤 했다. 자, 이럴 때 우드는 바로 뭐 하곤 했다. 이 뜻이죠. 아주 겨우 짧은 시간 동안만 통치를 하고 그랬어요. 뭐 하기 전에, 전복되기 전에 말이죠. 바로 또 다른 훨씬 더 무자비한 지도자에 의해서 전복되기 전에 겨우 짧은 시간 동안만 통치를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말답게 좀 바꾸면 한 군부 독재자가 정권을 잡으면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더 잔혹한 무자비한 또 군부 독재자가 정권을 또 잡곤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Simon Bolivar and Jose de San Martin had dreamed of a free, peaceful, prosperous South America. 자, 이 남미를 해방시켰던 두 영웅, 시몬 볼리바르와 호세 데 산 마르틴은 꿈꾸었었죠. 오브야의 세상을 꿈꾸었어요. 바로 자유롭고 이제 스페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남아메리카를 꿈꾸면서 독립투쟁을 했겠죠. 그러나 the leaders who came after them, 그렇지만 이 두 사람 뒤에 나온 지도자들은 여기까지가 좋겠죠. betrayed that dream, 그 꿈을 배신해버렸다. betray, 배신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뭐 남아메리카의 그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뭐 봤지만 또 우리가 사실은 또 남아메리카 각 나라의 또 현대사는 또 잘 모른다 그죠? 20세기 이후에 뭐 칠레 여러분들 뭐 아옌데 정권이라든지 또 이 아옌데 정권을 뒤집어버린 또 뭐 쿠데타 뭐 이런 거 뭐 유명하죠. 피노체트 같은 사람이 또 군부 독재자가 장기 집권하면서 어마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또 현대사에 또 관심이 있는 분은 그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총균세라는 책을 쓴 분이 있죠. 그 다이아몬드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인데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아마 이 사람 책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총균세 하는 그런 책인데 이분이 가장 최근에 내놓은 책이 있어요. Upheaval 하는 대변동. 우리나라에서 아마 대변동으로 번역했나? 대변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에 보면 칠레의 지금 최현대사 1970년대에 벌어졌던 그 좌파 정권, 아옌데 정권을 쿠데타로 이제 뒤집어가지고 장기 집권했던 피노체트 정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주 소상하게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들 이제 남미 역사를 좀 읽어봤으니까 관심 있으면 또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책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봤고, 그러면 이제 남아메리카에 남아있는 가장 거대한 나라가 있죠. 가장 큰 나라. 바로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인데, 자, 그 브라질은 그러면 또 어떻게 독립을 하게 됐는가? 브라질은 우리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스페인의 식민지가 아니었죠. 바로 그 포르투갈의 식민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니까, 왕자가 브라질에 독립을 가져다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브라질은 과연 어떻게 독립을 하는지 시간이 지금 뭐 이제 한 10분가량 남아있는데 볼 수 있는 데까지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important South American nation had never been colonized by Spain.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중요한 남아메리카의 국가는 스페인에 의해서 식민지화된 적이 없었다. 그렇죠? This was the vast country of Brazil, which had been claimed by Portugal.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즉, 바로 이 나라는 브라질이라는 거대한, 광대한 나라였죠. 바로 포르투갈에 의해서 claim 되었던 브라질이라는 나라였다. claim 하는 것은 어떤 권리를 주장하다. 이거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이거는 우리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그 브라질이라는 광대한 나라였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when Brazilians, 이 브라질 사람들이 뭐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자, 아까 앞에 뭐였죠? 저 브라질 사람들이 watch it, 보았을 때 말이에요. 뭘 봤어요? Other South Americans struggling for freedom. 바로 다른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막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이제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 they were inspired to fight for their own independence.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겠다 하는 어떤 마음이 생겼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아니 우리도 지금 독립해야 되겠다. 이제 시대 상황이 이제 막 그런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 이제 시대니까, oddly enough, 참 이상하게도, oddly 하면 좀 이상하게, 기묘하게, 충분히 기묘하게도, it was a Portuguese prince who helped them achieve it. 이렇게 나오죠. 바로, 자, 그 브라질 사람들이 바로 독립을 말하겠죠. 브라질 사람들이 독립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었던 것은 바로 포르투갈의 왕자였다는 거예요. 이 문장 구조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하고 지나갔던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는 건데 that 대신에 지금 얘기처럼 who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 원래 it is that 하는 건데 강조하는 말이 지금처럼 요 사이에 들어오는 요 말이 이제 강조하는 말인데 요게 이제 사람일 경우는 또 who를 써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더 헷갈리죠. 이거 관계대명사 같은데 관계대명사로 해석을 해보니 해석이 잘 안 되고 이때는 뭐 하는 것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 독립을 도와주었던 것은 바로 포르투갈의 왕자였다 이런 거예요. 요 구조도 이제 관계대명사절의 구조하고 또 비교하면서 다음에 또 문법 한번 설명을 따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게 강조 구문이라는 거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고 문장을 스스로 한번 감각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 them이니, it이니 하는 이런 대명사가 또 뭘 가리키는지 그런 것도 또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페드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당시에 그 브라질에 있던 그 페드로 왕자입니다. 이 포르투갈의 왕자인데 바로 지금 여기 보니까 나오네요. Prince Pedro, the son of the Portuguese king. 바로 포르투갈 왕의 아들인 이 페드로 왕자는 lived in Brazil. 이 브라질에 살았어요. Which he ruled in the name of his father. 즉 이 which는 바로 이 브라질을 가리키니까 이 브라질을 그 페드로 왕자는 통치했다 이랬어요. 뭐 어떻게 통치했어요? 바로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대리 통치했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국왕이니까 이제 원래 이제 이 브라질도 이제 포르투갈 왕국의 식민지인데 통치를 이제 아들을 보내서 네가 대신 통치해라
대신에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통치하는 건데 네가 대리 통치하는 거다. 뭐 총독이나 이 정도 지위를 가지고 이제 통치를 한 거겠죠. 예. 그래서 보니까 Pedro loved Brazil and was well liked by its people. 근데 페드로는 브라질을 대단히 사랑했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매우 사랑을 받았다. 이랬어요. was loved 같은 말이 바로 그 국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페드로는 뭔가 이 현지화를 잘한 사람 같아요. 거기 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또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도 그 사랑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as time went by 시간이 지나면서 화면이 또 he began to sympathize more and more with the Brazilians who wanted to be independent. 이 사람이 말이죠 동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이 브라질 사람들에게 점점 더 연민을 가지게 됐어요. 어떤 브라질 사람들이죠? 바로 독립을 원하는 독립을 하고자 하는 이 브라질 사람들에게 점점 더 연민을 갖게 됐다?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브라질을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통치하러 온 사람인데 아니 뭐 브라질 사람들의 어떤 독립 염원, 독립 욕구에 점점 더 동정적인 입장이 되어갔다. 이것도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죠? 이제 시간이 지금 뭐 36분 정도 지나고 있고 조금 내용을 더 읽어보기에 또 문단이 조금 길어서 일단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과연 브라질은 이 페드로 왕자의 어떤 변심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해서 독립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